코스피가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속에 3,100선에서 약보합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2조 6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애플과 자율주행차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기아의 주가가 한때 15%까지 급락하는 등 자동차 관련주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모두 13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 주당 평균 86,500원에 매입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에 그쳤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금융시장 소식으로 첫 소식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동향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지금 장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3,100선 밑까지 내려갔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줄여 오전 11시 15분 기준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0.45% 내린 3,106.62에 거래 중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360억 원, 1,943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2,190억 원 어치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입니다. 종목별로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현대차 5.41%, 기아 13.50%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은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요. 현재 0.51% 내린 962.49에 거래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보다 5원 25전 내린 1,118원 45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그러니까 새해 첫 달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 동향도 집계가 됐죠. 산 게 많았습니까? 판 게 많았습니까? 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2조 6,500원어치 팔아치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 차익 실현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게임스탑 등 공매도 이슈로 인한 불안 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도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지수 상승의 영향으로 보유액은 23조 6천억 원 늘었습니다. 시가총액의 3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의 상장 채권 투자는 석 달 만에 순투자로 전환됐는데요. 지난달에만 1조 1,5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비슷한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높은 점이 투자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채권 보유 잔액도 1조 4천억 원 증가하며 모두 15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현대차그룹 주가가 일제히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공식적인 그 취재 내용 때문인데요. 보도의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굉장히 파장이 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공시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증시 개장 직후에 나왔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협력 요청을 받고 있지만 초기 단계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공시 내용과 동일한 첫 문장에 애플 관련 내용이 더해진 건데요. 앞선 공시에서는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논의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애플이 현대차와 협상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비밀주의를 중시하는 애플이 전기차 논의가 외부로 새어나간 데 대해 화가 났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애플이 워낙 또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손을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사실 그동안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투자자들 혼란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한 달간 양사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금이 1조 8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주가 급락에 실망한 모습입니다.
한 달 전 애플과의 협상설이 불거진 이후 그동안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서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됐는데 이제 와서 딱 잘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그룹 시가총액은 오전에만 12조 원이 증발했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그나마 진정된 분위기입니다. 내일 열리는 기아의 투자 설명회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애플과의 협상 중단이 공식화된 만큼 구체적인 배경이나 향후 계획 등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국내 주식이 삼성전자였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올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삼성전자 주식 규모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주까지 개인이 사들인 삼성전자 보통주는 총 11조 3,590억 원어치입니다. 우선주 2조 516억 원어치를 합하면 총 13조 4,106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한 전체 금액이 23조 5천억 원인데 절반 이상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개인들은 지난달 첫 주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2조 원 넘게 쓸어 담았고 이후에도 매수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새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거 뛰어들었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안전한 종목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네, 이들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평균 매입 단가는 약 86,500원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83,500원이었기 때문에 지난주 기준으로 따져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3.5%입니다. 지난달 11일 삼성전자 주가는 9만 1,000원에 마감되면서 종가 기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8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인데요. 흥국증권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9만 원에서 9만 7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SBS 비즈 김정현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와, 이렇게 일일 확진자가 200명대로 떨어진 게 얼마 만입니까? 네, 지난해 11월 23일 이후에 즉 77일 만입니다. 당시에는 3차 대유행의 초기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자정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89명으로 누적 8만 1,18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일보다 83명 줄었지만 휴일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264명, 해외 유입이 25명이었고 지역 발생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207명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확진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네, 여전히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비수도권 방역 조치 완화에도 또 기여를 한 거겠죠? 네,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는 오늘부터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헬스장이나 당구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다중 이용 시설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된 것인데요.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 곳에 이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확산세가 여전하다고 보고 현재처럼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됩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처벌은 강화돼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조만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충분한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겠다면서 당정 협의를 서두르겠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이 대표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손실보상제 등 상생연대 3법 국회 심의도 서둘러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업제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전기 가스 요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자영업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정 기자 지금 당정 간에는 좀 불협화음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예정됐던 여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당정 협의가 시작 1시간 전 돌연 취소됐는데요. 여당 측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가 불참하게 되면서 취소됐습니다. 앞서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도 취소된 바 있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등을 두고 여당과 홍 부총리 간 갈등이 불거진 영향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최근 CJ제일제당을 비롯한 주요 식품기업들이 즉석밥 가격을 줄줄이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달걀이나 소고기, 과일과 같은 주요 식품들 가격도 뛰고 있어서 서민들 장바구니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즉석밥 이용하시는 분들 워낙 많은데요. 언제부터 어느 정도로 가격이 오릅니까? 네, 즉석밥 점유율 1위인 CJ제일제당의 햇반이 이번 달 말부터 100원가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햇반 가격이 오른 건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인데요. 이 오뚜기와 동원도 즉석밥 가격을 올립니다. 오뚜기는 설 연휴가 끝난 뒤 오뚜기 밥의 가격을 7에서 9%가량 인상하기로 했고요. 동원 F&B도 이미 지난달 이 센쿡 7종의 가격을 1,350원에서 1,500원으로 11% 올렸습니다.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주요 식품들의 가격이 굉장히 오름세인데요. 즉석밥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원재료인 쌀 가격이 올라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입니다. 실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번 달 1일 기준 쌀 20kg의 소매 가격은 약 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한편 이들 식품업체들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가격을 올렸다는 점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가정 간편식 급성장 등으로 지난해 추정치 기준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약 56%, 동원산업도 약 60%가량 실적이 급증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여파가 햇수로는 벌써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주류나 패션 등에서 일본 제품이 여전히 맥을 못 추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와 합작법인 형태로 설립된 회사들의 철수설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주류 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일본 맥주의 대표격인 아사히 맥주의 철수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롯데 아사히주류가 1년 사이 2번이나 희망퇴직 신청을 받으면서인데요. 최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또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5월 첫 희망퇴직으로 수십 명이 나간 이후 남은 20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9개월 만에 또 신청을 받는 겁니다. 통상임금 10개월분 위로금 지급을 기본으로 만 40세 이상 근속연수 10년 이상 직원에게는 창업지원금 700만 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불매여파가 좀 여전한 거죠? 그렇습니다. 롯데 아사히주류는 롯데 칠성음료와 일본 아사히그룹 홀딩스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합작법인인데요. 2019년 시작한 일본 불매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이 전년 대비 약 90% 급감한 가운데 아사히 맥주는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 1위에서 10위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2019년 영업손실 19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도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4캔에 만원 행사도 벌였지만 소비자 마음을 돌리지 못했고 잇따라 희망퇴직을 진행하면서 철수설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의류업계로 보면 유니클로 역시도 롯데와 합작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패스트 리테일링과 롯데쇼핑이 지분 51% 또 49%를 나눠 가진 합작법인 FRL 코리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 아사히와 마찬가지로 롯데가 일본 회사와 합작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불매 여파에 계속 고전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한국에서만 900억 원의 순손실을 낸 가운데 이달에만 전국 10곳 매장이 문을 닫기로 하면서 철수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유업이 기업 이미지 쇄신을 나서기 위해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인 홍진석 상무를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남양유업이 조직 개편과 정기 인사를 실시했다. 이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29일자로 진행된 조직 개편에선 기존 마케팅 전략본부와 기획본부를 합쳐 기획 마케팅 본부가 신설됐습니다. 기획 마케팅 총괄 본부장은 기존 마케팅 전략본부장을 맡아온 홍진석 상무가 맡기로 했습니다. 홍 상무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마케팅에 힘을 싣는 배경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13년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이른바 갑질 사태 이후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후 남양유업은 대표이사와 대리점주 대표들이 모이는 상생회의를 실시하고 지난해엔 본점 이번 영업이익 일부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이미지 쇄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10월엔 경쟁사 비방 댓글 의혹으로 임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타격을 입었는데요. 남양유업은 2012년에는 매출 1조 3,650억 원, 영업이익 637억 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3분기까지 매출은 7,215억 원, 영업손실 4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장남이 직접 이미지 쇄신에 키를 잡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런 조직 개편이 승계 구도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남양유업 최대 주주는 홍원식 회장으로 지분 51.68%를 보유하고 있고 홍진석 상무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 상무는 2007년 남양유업에서 일을 시작해 지난 2017년 3월 열린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다만 남양유업 측은 이번 정기 인사는 승계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장지연입니다. 최근 NC소프트의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2M에서 수억 원을 써도 아이템 획득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게임업계의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이 재점화가 됐죠.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서요. 공정위도 이제 주목하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논란이 지속하는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 단계는 아니지만 소비자 기만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확률형 아이템은 뽑기 형식으로 얻는 아이템인데 확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전부터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NC소프트가 지난해 말 게임 리니지 2M에 출시한 초고가 최상급 아이템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 아이템을 얻으려면 총 2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1단계에서만 획득 확률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용자들 사이에선 1에서 2억 원을 주고도 획득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네, 게임 자주 하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잘 알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 확률형 아이템 논란 그동안 계속적으로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넥슨 서든어택의 퍼즐형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기가 불명확한 점을 문제 삼았는데요. 퍼즐 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른데도 넥슨이 퍼즐 조각 1에서 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고만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는 넥슨이 다른 게임의 청약 철회 기한 등을 적절하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함께 적발해서 과태료 550만 원과 과징금 9억 3,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과징금은 법원에서 4,5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역시 소비자 기만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당시와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다음은 금융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던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금융지주의 표정이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들이 법적 리스크 그리고 금융당국의 제재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요즘 계속적으로 좀 시끌시끌합니다. 차기 회장직을 둘러싸고도 말이 많은 상황이죠. 네, 하나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는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까지입니다. 지난 2012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더 이상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쳐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차기 후보군으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 겸 지주 부회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지만 이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1심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진국 대표는 최근 선행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 데다 하나금융 지배구조 내부 규범상으로도 김 회장이 1년은 더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김 회장의 연임 얘기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네, 현 회장인 조용병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조 회장이 이미 3년 임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유력한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하면서 위기감이 일고 있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임기 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돼서 진 행장은 차기 회장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 행장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5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네, 지난주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하면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3파전에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후발 카카오뱅크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좀 열세였던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K뱅크가 최근에 공격적인 경영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 사이에서 끼어있는 K뱅크, 최근에 좀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K뱅크가 새해 들어 계좌 개설, 오픈뱅킹 출금 등 최대 5만 원의 다양한 캐시백 이벤트를 펼치며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높은 금리로 예적금 고백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대체로 0%대 중후반 수준인 주요 시중은행과 달리 최대 1%대 높은 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업체와의 제휴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고객 확보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벌써 이런 전략이 좀 성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 한 달간 신규 고객이 역대 최대인 28만 명 증가하며 지난달 말 기준 고객 수가 2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고객 증가는 수신 잔액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K뱅크의 예적금 등 수신 잔액은 한 달 만에 7,500억 원가량 늘어난 약 4조 5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잔고가 크게 쪼그라든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공격적인 경영의 배경을 살펴보면 또 아무래도 위기감도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K뱅크는 이미 카카오뱅크의 주도권을 내준 상황입니다. 핀테크 강자 토스뱅크가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을 예고하면서 위기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는 이르면 내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서우성 신임 행장체제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중금리 대출 경쟁도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서울시가 올 설 연휴 기간 대중교통의 막차 시간 연장과 시립유지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증편을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특별 방역대책 기간 지정에 따라 대중교통을 평소 휴일 수준으로 운행할 방침이라면서 이동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의 경우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 조치하고 25개 자치구별로 선별진료소를 각 한 곳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이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협력업체에 3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전국 250여 개 대리점에는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모두 250원가량을, 네트워크 구축을 맡고 있는 중소협력사 52곳에는 용역대금 약 100억 원을 이번 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해 SK텔레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모두 1,130억 원 규모의 종합 상생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완전 고용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간 7일 CNN에 출연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구제 법안은 이득이 위험보다 더 크다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구제 법안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런 위험이 현실화한다면 국가는 이에 대처할 수단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0개 병의원에 8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 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4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JW 신약은 병의원과 일정 금액의 비만 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이 20에서 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넸습니다. LG그룹이 LG 브랜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새로운 그래픽 모티프를 공개했습니다. 그래픽 모티프란 로고 외에도 도형이나 패턴 등으로 기업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자인입니다. LG는 기존 심볼 마크 안에 L과 G 형태를 좌측 상단과 우측 하단에 배치하고 10가지 색깔을 조합했습니다. 새로 바뀐 디자인은 웹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명함 등 오프라인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카카오가 임직원에게 자사주 119억 원어치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전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인당 455만 원 상당의 자사주 10주씩을 지급합니다.
카카오가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지급한 건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자사주 상여금은 스톡옵션과 다르게 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낮 기온도 서울은 1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는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질도 좋겠는데요. WHO와 환경부는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로 공기가 깨끗하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모든 지역에서 종일 실내 환기를 하셔도 되겠는데요. 요 며칠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닫아두었던 창문 오늘은 잠깐 열어두셔도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수요일부터 중서부를 시작으로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는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월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